격동의 중세 18세기 유럽은 각종 패권 다툼을 벌였는데요. 영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들로 영국은 대영 제국의 기반을 세우고 아메리카 신대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수총액의 절반인 1억 3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적자를 짊어지게 되죠. 거기에 더해 1만 명에 이르는 북아메리카 주둔군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신대륙 식민지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에 쪼들리자 식민지들을 쥐어짜기로 합니다. 1764년에 설탕조례, 1765년에 인지조례가 그것들이죠. 그러나 식민지인들은 만만한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의회에는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가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왜 영국법을 따라하나?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식민지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이 과세제도는 1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영국과 식민지의 기싸움은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중국차가 다시 문제였죠.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 전체 교역 물량의 40%는 중국차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중국차들은 네덜란드에서 밀수입되는 중국차보다 비쌌죠. 영국이 신대륙에 매긴 비싼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창고에는 중국차 재고가 가득 쌓여갔고요. 영국 동인도 회사의 대주주였던 영국 정치인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재고 처리, 아니 땡 처리를 해서라도 얼른 싹 다 바로 채워버리자. 어디에? 신대륙에. 1773년 영국 수상 프레드릭 노스는 차조례를 시행합니다. 신대륙 식민지에 수출하는 차의 관세를 없애버린 거죠. 과세가 철폐되자 영국에서 수입된 중국차 가격은 밀수입된 중국산 차 가격보다 싸졌습니다. 때 아닌 중국차 땡처리 세일 소식에 신대륙 사람들도 신이 났죠. 중국차 밀수로 짭짤하게 재미 보던 사람들만 빼고요. 차 밀수업자 존 행콕 같은 차상인들은 앙심을 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저녁 7시경 존 행콕을 필두로 한 신대륙의 급진 애국파인 자유의 아들들 150명은 원주민 모호코족으로 분장하고 보스턴 항구의 영국 동인도 회사 무역선 세척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만에 창고에 중국차 324상자 약 42톤을 바다에 쏟아버렸죠. 엄청난 양의 찻잎이 바다에 버려진 겁니다. 물 반, 홍차 반. 당시 신문에서는 보스턴 항 앞바다의 색이 탁하게 변했다라는 기사를 썼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 사건으로 영국은 단단히 화가 납니다.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매사추세츠 자치정부를 해산시켜버렸죠. 벤자민 프랭클린과 시민들은 착각 변상을 시도했지만 영국 의회는 대차게 거절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을 꼬투리 삼아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려는 속셈이었으니까요. 옳거니 잘 걸렸다 요거죠.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이런 강제적 행위에 분노하여 1774년 봄 대륙회의를 소집합니다. 패트릭 헨리는 이 회의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연설을 하죠. 이윽고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대륙회의에서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공표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고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가 수정했죠. 식민지 독립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독립운동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영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돌입합니다. 몇 년간의 전쟁 끝에 결국 미국은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을 거쳐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영국은 신대륙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앞바다에 버려진 42톤 찻잎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영국의 지나친 과세와 자유에 대한 억압들이 미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던 신대륙인들의 독립정신이 자유의 나라,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Yeah.